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에서 이 길이 김길이입니다. 올해로 강의 12년 차인데요. 매년 요맘때쯤 되면 떠오르는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단과를 다니다가 7월에 어머니와 함께 온 만년 4등급 여학생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상담을 받으시다 갑자기 우셨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등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혹하게도 수능은 단순히 강의를 많이 듣거나 단순히 공부량을 채운다고 고득점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고퀄리티 강의 그리고 정확한 목표 중심의 학습을 병행해서 단순히 강사가 잘하는 강의 말고 학생이 잘하도록 하는 강의, 요 강의가 김길이 국어의 신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첫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과 제가 필수적으로 1대1 면담을 합니다. 겨울방학은 최대치 공부량을 끌어올려야 되고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땐 학생 개별 특징에 맞춰서 구체적인 학습 방향 그리고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때 저를 만나면 무당 같답니다. 그리고 내적 동기가 굉장히 많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도움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과제는 데일리 형태로 매일 균형감 있게가 목표입니다. 간혹 국어를 어떻게 매일 하느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거꾸로 국어를 매일 하지 않고 어떻게 1등급을 노리느냐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냥 시중에 있는 자료 모아서 던져주는 형태의 양치기 아닙니다. 수업을 A라는 수업을 했으면 과제도 A라는 목표 하에 적용 훈련시키는 형태입니다. 관리, 개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하면 장르별로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개별 피드백합니다. 올해 수강 후기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설마 이거는 모르겠지 하고 안 했더니 그것까지 잡아내서 놀랬다. 올해 더 철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개별 마키하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 다 저희 제자 출신의 국어 1등급 받으신 선생님들입니다. 누구보다 저희 수업의 가치 그리고 과제의 필요성과 방향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 김길이가 관리를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기특하게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당일날 가면 모르는 게 없을까요? 어려운 게 없을까요? 수능은 당위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렵고 모르는 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업 그리고 강의의 목표는 어렵고 모르는 게 나왔을 때도 풀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느껴봐, 생각해봐 같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강의, 당일은 써먹지도 못하는 잡다한 기법들에 열거 극혐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당일날 할 수 있게 간명하고 일관된 원리로 1년 내내 사고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동 양식은 애매하고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락 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위 1%로 1등급이 떴고요. 연대에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어려웠답니다. 근데 정답은 보였답니다. 우리 아이 미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1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학습할지 저희 수업의 대전제는 그냥 국어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국어를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평가 체제입니다. 그러니 평가에 뭘 반드시 갖고 있게 되죠? 의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
전 영역을 평가 의도에 따라서 독해하는 거,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 결국 정답을 고르는 것. 이것이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간혹 다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고 와서 많이 하는 얘기들 있죠? 엄마, 시간이 부족했어.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알겠어. 안타깝지만 시간 안에 푼 그 점수가 그 학생의 점수입니다. 수능은 8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45문항을 푸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평가원 의도에 맞춰 읽되 평가원 의도에 맞춰서 더 집중할 부분과 덜 집중할 부분,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선택지와 에너지를 조금 덜 써야 되는 선택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독서. 어려운 제재 및 문항을 학습합니다. 올해 경제지문 어려웠어요. 경제 개념을 모르는 놈보다는 아는 놈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경제 전문가가 되고요. 하루는 법학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강의하지 않습니다. 국어라는 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했을 때 경제 글의 흐름, 방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올해 경상수지에 대해서 기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정답으로 채택돼야 되는 건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수지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의도 중심으로 강의한다는 점. 두 번째, 문학. 문학은 연계율이 떨어진 것이 초점입니다. 연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 보거나 낯선 지문들이 나왔을 때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독해를 굉장히 꼼꼼하고 좀 심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연계율이 떨어졌다는 건 연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EBS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EBS도 함께 병행하고요. 올해 작년에 7등급으로 수능을 받았던 학생이 올해 EBS 참 열심히 해줬습니다. 올해는 3등급 받았습니다. 자, 특징 3가지. 선택 과목은 인강으로 대략 매주 30분에서 40분, 언매 선택자는 조금 더 깁니다. 현강으로는 3시간 동안 공통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인강으로 하되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갑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어휘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휘 훈련 좀 강화해서 하고요. 또한 고전 어휘까지 외우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내신 휴강 기간이 1학기 때는 있습니다. 이때 내신 자료 나가고요. 그리고 개별 질문 시간 다 나갑니다. 그리고 여긴 적혀 있지는 않긴 한데 계속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1년 내내 강의했던 부분은 오픈을 해서 강좌를 다 열어줍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1년 내내 촘촘하게 쫀쫀하게 아이들을 좀 챙기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로 부모님들께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되실 수 있어요. 되게 만들 겁니다. 얼굴 보면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 가장 마지막 수업이 한 반에 한 2배 정도 인원이 붑니다. 아이들 힘들어도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힘들어도 잘 버틸 겁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고생할 우리 아기들, 올해 수강후기 중에 기억에 남는 선배 왈, 시킨 대로만 하니까 성적이 오른다. 힘들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각오를 다지고 오세요. 대신 시킨 대로만 해주세요. 국어로 대학 갑시다. 이상 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